한 소년이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림 속엔 아빠, 엄마, 그리고 소년. 하지만 한 자리만 텅 비어 있습니다. 소년의 손등엔 시퍼런 멍 자국.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쥐고 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얼굴을 그리고 싶은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못 그렸어요. 소년이 묘비에 얼굴을 대고 흐느낍니다. 할아버지는 왜 저를 미워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멀리 나무 뒤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나무를 붙잡고 섭니다. 그의 눈엔 충격과 죄책감이 가득합니다. 12년 전 이 남자는 자신의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이 남긴 상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그날의 진실을 밝혀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간을 되돌려 이 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5시 지하 창고에서 11살 강서준이 눈을 떴습니다. 서준아, 일어나. 이모부 박재영의 고함에 서준은 재빨리 낡은 잠바를 걸쳤습니다. 또 늦게 일어났어? 오늘 공사장 일 많아. 빨리 나와. 차 안에서 박재영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너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죄송해요. 일 열심히 해. 알았지? 네. 공사장에 도착하자 서준은 무거운 공구 상자를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야해. 커피 5잔. 믹스커피 3개, 설탕 빼고.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서준은 숨이 찼지만 참았습니다. 착한 아이여야 해. 그래야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기뻐하셔. 8시 반. 학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수업이 시작된 후였습니다. 강서준, 또 지각이야? 담임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업 시간 내내 서준은 졸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선생님이 서준을 불렀습니다. 서준아, 팔에 그 멍은 뭐니? 선생님이 서준의 팔을 살펴봤습니다. 시퍼런 멍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넘어졌어요. 서준아, 선생님이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해 줄까? 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요. 왜? 너는 보호받아야 해. 서준이 선생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모부가 경찰서 가면 저는 진짜 혼자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모도 다 떠났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발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박재영이 휴대폰을 내리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오후 3시 수업이 끝나자 서준은 동네 작은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와, 서준아. 오늘은 이 책 어때? 화가 이야기야. 윤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준은 책을 펼쳤습니다. 유명한 화가들의 이야기. 나도 아빠처럼 화가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30분 후 서준은 서둘러 책을 덮었습니다. 선생님, 다녀올게요. 다시 공사장으로 향하는 서준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공사장. 쉬는 시간에 서준이 벽면에 분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정교한 풍경화였습니다. 이거 누가 그렸어? 건물주가 다가왔습니다. 제 조카가 장난으로. 장난? 이건 엄청난 재능인데? 어디서 배웠어? 아버지가 화가였답니다. 이 정도면 미술학원에서 돈 주고 모셔갈 텐데? 그날 밤 박재영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애가 있는데. 네, 11살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죠? 같은 시각 강남 회장실. 강태준이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테이프로 이어붙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곧 아버지가 되려 합니다. 아이 얼굴이라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이 이름은 서준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편지 끝. 아들 지훈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 날짜였습니다. 지훈아. 태준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책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김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 아들이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이걸 찢어버렸어. 읽지도 않고. 태준이 찢어진 편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자가 있다고 했어. 서준이라고. 당장 찾아. 제발 늦기 전에. 금요일 저녁. 박재영이 서준을 데리고 허름한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중국말을 하는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림 좀 보여줘봐. 서준이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브로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 10년 전속. 좋습니다. 아이 동의는? 박재영이 서준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서준아, 너 중국에서 그림 공부하고 싶지? 유명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대. 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아빠처럼 화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네 꿈 이루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모부. 브로커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박재영이 펜을 들었습니다. 근데 언제 가요? 이번 주 토요일. 그럼 아빠한테 인사하고 가면 안 돼요? 박재영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시간 없어. 마지막이잖아요. 제발이요. 박재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토요일 오후에 잠깐만. 서준이 가슴에 품은 작은 스케치북을 만졌습니다. 미완성 가족 그림. 빈자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김 비서가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말해봐. 장수진 씨의 교통사고.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한 달 전 박재영이 5억 원 보험 가입, 블랙박스 삭제, 2주 만에 보험금 수령. 태준의 주먹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 계좌식이 더 있습니다. 박재영이 서준을 중국 미술학원에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오늘 오후 공항에서 경호팀 전원 출동. 당장 박재영 집 앞에 감시 붙여. 박재영의 집. 서준이 작은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이모부, 아빠한테 인사하러 가요. 박재영이 시계를 봤습니다. 10분만. 비행기 시간 있어. 차 안에서 박재영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브로커의 메시지. 공항 3시 늦지 마. 묘지 입구. 서준이 차에서 내려 아버지 묘소로 뛰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오늘 중국 가요. 아빠처럼 화가 될 거예요. 근데 서준이 그림 속 빈자리를 만졌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은 끝내 못 그렸어요. 할아버지는 왜 저를 미워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멀리 나무 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 서준의 얼굴이 죽은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회장님, 박재영이 저기 있습니다. 태준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박재영이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야, 서준아. 이제 가자. 서준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조금만요. 시간 없다니까. 박재영이 서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파요. 그때 검은 세단 10여 대가 묘지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강렬한 헤드라이트가 박재영을 비췄습니다. 뭐야?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박재영을 바라봤습니다.
서준이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태준이 서준 앞에 섰습니다. 내 손자한테서 떨어져. 박재영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세요? 태준이 서준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지훈의 아버지, 강태준이다. 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재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서준아. 할아버지야. 태준이 무릎을 꿇고 서준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준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어. 서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저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너를 사랑해. 처음 본 순간부터 박재영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서준이를 잘 키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닥쳐. 김 비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재영 씨, 아동학대, 불법 고용, 보험금 횡령, 인신매매 시도,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박재영 씨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박재영이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이해가 뭘 안다고요? 너희 엄마, 내가 죽였어. 서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이모도 그래. 내가 다 죽인 거야. 보험금 5억 때문에. 뭐라고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네가 없었으면 우리 와이프도 안 죽었어. 태준이 박재영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감히 내 손자 앞에서 이런 소리를.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김 비서가 태준을 말렸습니다. 경찰이 박재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서준이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안 돼요. 이모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거짓말이죠? 이모가, 엄마가. 아니, 다 사실이야. 박재영이 경찰차로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다 네 잘못이야.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모부. 서준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서준아. 태준이 급히 서준을 안아 올렸습니다. 서준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구급차가 달려왔습니다. 의료진이 서준을 들것에 옮기는 동안 서준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여기 있어. 태준이 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정말 혼자예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있잖아. 엄마도 아빠도 이모도 다 떠났어요. 이모부도 없어졌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혼자. 눈이 감겼습니다. 서준아, 서준아. 태준이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라. 할아버지가 있잖아. 하지만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또 늦었어. 또. 묘지에는 서준이 펼쳐놓은 스케치북만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빈자리가 있는 가족 그림. 할아버지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병원 VIP 병실. 서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태준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이모부는 체포됐어.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혼자네요. 할아버지가 있잖아. 서준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미워하셨잖아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서준아, 그게 저를 보기 싫으셨던 거죠?
태준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이모부는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없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이모도 이모부도 다 떠났어요. 내가 있다니까. 태준이 서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준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도 결국 저를 버릴 거예요. 모두 다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야. 혼자 있고 싶어요. 나가주세요. 서준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태준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복도. 태준이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김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태준이 주머니에서 찢어진 편지를 꺼냈습니다. 김비서, 12년 전 내가 뭐라고 했지? 죽어도 장례식 안 간다. 그리고 정말로 안 갔어. 태준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이걸 찢어버렸어. 읽지도 않고. 회장님, 과거는 그 아이 말이 맞아. 나는 아들의 장례식도 며느리의 장례식도 가지 않았어. 손자가 이 세상에 혼자 남았을 때도 몰랐어. 태준이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 와서 할아버지 행세를 하는 게 말이 되나? 자격이 없어.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가 아니야. 그냥 늦었어. 다음 날 아침 서준이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윤 선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선생님. 윤 선생이 낡은 나무 상자를 건넸습니다. 네 아버지가 맡기신 거란다. 서준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림 도구들과 편지.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준아, 아빠가 이걸 읽을 때쯤이면 아마 네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랑 싸웠어.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더니 반대하셨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할아버지도 무서웠던 것 같아. 아빠가 가난하게 살까봐. 서준이 숨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빠를 사랑했던 거야. 서준아, 만약 네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한 번만 기회를 줘. 할아버지도 서준이를 사랑하실 거야. 아빠가 약속해. 아빠가. 편지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아빠. 윤 선생이 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지금 복도에 계셔. 밤새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서준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빠처럼 저를 사랑하실까요? 그럼 내 할아버지 눈을 봤니?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하고 계셨어. 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 태준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서준이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태준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태준이 돌아봤습니다. 아빠 편지 읽었어요. 서준이 편지를 보였습니다. 아빠가 그러셨어요. 할아버지도 무서웠던 거라고. 아빠가 가난하게 살까봐. 서준아. 할아버지,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준아. 할아버지가 12년 동안 잘못 살았어. 돈하고 체면 때문에 내 아버지를 의절했지.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희 아빠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을 때 나는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어. 장례식도 안 갔어. 자존심 때문에. 할아버지가 내 아들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할아버지라고 하겠니? 태준이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서준이가 허락한다면 이제라도 진짜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서준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빠가 그러셨어요. 늦은 건 없다고. 진심이면 된다고. 서준이 태준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무서웠어요.
혼자 남겨질까봐 태준이 서준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계시니까요. 태준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고맙다, 서준아. 저 이제 혼자 아니죠? 그럼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줄게.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의 저택. 식탁에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서준의 볼이 통통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드셨어요? 네 아빠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야. 서준이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아빠 맛이에요. 많이 먹어. 할아버지, 내일 아빠한테 갈 수 있죠? 당연하지. 매주 토요일은 우리 약속이야. 서준이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빈자리가 있던 가족 그림. 이제 이 그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얼굴을 알았으니까요. 태준이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준아, 할아버지가 중요한 말이 있어. 뭐예요? 할아버지가 새로운 재단을 만들 거야. 너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재단. 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이름은 성우수진 서준 장학재단이야. 네 아빠, 엄마 그리고 서준이 이름이 다 들어가. 와. 그리고 서준이가 커서 이 재단을 이어받으면 어떨까? 네, 꼭 그럴게요. 저처럼 힘든 친구들을 도와줄 거예요. 그래, 우리 함께 하자.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서준이 많이 사랑해. 서준이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수진아, 서준이 잘 키우고 있어. 걱정 마. 1년 후, 봄, 서울 유명 갤러리. 강서준 첫 개인전 가족의 초상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시장 중앙 가장 큰 그림 한 점. 아빠, 엄마, 서준,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한 관람객이 작가 노트를 읽었습니다. 원래는 빈자리였대요. 1년 전에 할아버지를 만나고 완성했다고. 가슴이 뭉클하네요. 갤러리 입구로 태준과 서준이 들어왔습니다. 서준이 말끔한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떨려요. 괜찮아. 우리 서준이가 최고야.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서준 작가님, 이 그림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서준이 그림 앞에 섰습니다. 이 그림은 혼자 완성한 게 아니에요. 아빠가 시작하셨고,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주셨고, 저는 이어서 완성했어요. 가족이 함께 만든 그림이에요. 1년 전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졌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시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전시의 수익금은 전부 성우수진 서준 장학재단에 기부될 거예요. 태준이 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약속 지켰어. 서준이 잘 키우고 있어. 그날 저녁, 묘지. 태준과 서준이 나란히 성우의 묘 앞에 섰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서준이 개인전 포스터를 놓았습니다. 제 첫 전시회예요. 자랑스러워 하시죠? 그럼 네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실 거야. 할아버지, 1년 전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랬구나. 근데 이제는 매주 여기 오는 게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랑 같이 오니까. 태준이 서준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래. 서준이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뭐니? 할아버지랑 저예요. 다음 그림 주제예요. 우리 둘의 일상.
그림 속에는 함께 요리하고 웃고 산책하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준아, 할아버지가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저도요, 할아버지. 두 사람이 묘비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벚꽃 꽃잎이 하늘거리며 내려왔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제부터 만들어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준의 스케치북 위에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걷는 그림. 제목은 우리의 내일.